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줄 코드로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윈도우즈 업데이트 어떻게 하시나요? 기업에서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탠드얼론에 프로그램 파일을 내린 다음에 MSI 파일이나 이런 파일을 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해서 그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PMS라고 불리는 이제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PMS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는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윈도우즈 업데이트 WSOS라는 서버라는 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는 방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기업에서 만약에 뭐 구 SCCM이죠. 근데 MECM이라는 이제 그 현재 이제 MECM으로 바뀌었는데, 그 MECM이라는 이런 이제 관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 줄 코드 이렇게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는 거고요. 자, 목적은 파워쉘을 이용하여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법인데, 제가 실제로 한번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봤어요. 잘 올라가고요. 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업에서 뭐 시스템 인프라 뭐 보안 담당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임직원분들의 사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PC의 OS 업그레이드, OS의 패치를 고려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의 기업 환경에서 WSOS 서버나 PMS 서버, 즉 뭐 SCCM이라는 이런 환경의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PC OS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패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큐리티 업데이트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라이브러리는 PS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는 걸 쓸 거고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아니에요, 모듈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인스톨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문법은 이대로인데,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set execution policy라는 걸 할 거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여기서 리모트 사인드라고 할 건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배치 스크립트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윈도우 7과 윈도우 10 이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실행하는 실행 코드를 더블 클릭을 해도 파워쉘은 바로 실행이 안 되고 그냥 그걸 메모장으로 열리게 되거든요, 보통.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윈도우즈 MS에서는 보안적인 부분을 강화를 하려고 배치가 일종의 해킹 요법으로 이제 많이 쓰였거든요, 사실상. 이제 웹쉘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 쉘 스크립트형 언어로 여러분들의 웹서버나 이러한 개인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그 보안적인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거를 좀 노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이러한 배치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사용자의 실수로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이 되지 않도록 파워쉘이라는 걸 이용해서 조금 더 보안적으로 강화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 이제 set execution policy라는 게 여러분들이 서명한, 즉 이제 리모트 사인드, 즉 서명한 여러분들의 인가한 스크립트만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의 명령을 실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꽤 많아요. 뭐 unrestrict나 아니면 bypass나 이러한 옵션들이 있는데, 가급적 리모트 사인드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레파지토리나 신뢰할 수 있는 스크립트일 때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으로 좀 안전하게 레코멘데이션으로 사용하는 게 리모트 사인드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에 실행을 하고 인스톨 모듈을 이용해서 PS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는 모듈을 설치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실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서두가 길었는데 실행을 이제 바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또 동일하게 저는 VM웨어 환경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 버전이 지금 윈도우즈 업데이트 버전이 어떤 거냐면, 제가 영상 중간에 좀 자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꽤 무거운 피처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꽤 무거운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그래서 영상을 중간에 자를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 코드 그대로 실행을 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원하는 결과값의 업데이트 값을 가져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코드를 실행하는데 파워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랜만에 파워쉘을 강의를 하게 되네요. 파워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을 할 때 PO만 해도 보통 앞에 뜨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역시나 우리가 관리자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관리자 권한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실행했을 때 이렇게 똑같이 윈도우 10 환경에서는 한 번 더 여러분이 관리자 권한으로 이걸 실행하겠냐고 묻거든요. 거기서 얘를 누르면 관리자 권한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자, 대표적으로 관리자 권한을 실행했을 때는 이렇게 관리자라는 게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시스템 32 자체가 윈도우즈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기본적인 경로로 보시면 돼요. 시스템 32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set execution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참고로 set exe까지 하고 제가 탭을 누르면 끝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즉 내가 명령어 커맨드가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알고 있는 부분까지만 일부 입력을 하고 탭을 누르면 완성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게 윈도우즈 7 이하의 환경에서는 사실은 파워쉘이 있기 전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사실상 이제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파워쉘부터는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눅스 환경에 배시해서 이게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파워쉘도 이렇게 지금 잘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set execution policy에서 제가 말씀드린 리모트, 안전한 파워쉘 스크립트만 실행할 수 있도록 리모트 사인드라는 옵션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여기서 이제 실행 규칙 변경을 한다는 건데, 자, 보시면 실행 정책은 신뢰하지 않는 스크립트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실행 정책을 변경하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실행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 모두 예를 하기 위해서 A를 눌러주시면 이제 환경 자체는 바뀐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get execution policy를 누르면 저희가 리모트 사인드라는 지금 실행 규칙으로 변경된 거를 방금 변경된 걸 볼 수 있고요. 파워쉘 강의를 오랜만에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get은 보는 거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get을 사용하게 되고, set은 어떠한 설정 값을 변경할 때 set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get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실행 규칙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set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정 값을 변경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실행 규칙을 확인을 했으면 바로 이제 인스톨 모듈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PS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는 거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거든요. 인스톨 모듈은 직접 여러분들의 인터넷 환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 자, 누겟 기반 리포지토리를 조작하려면, 즉 이 인스톨 모듈을 할 때 리눅스 환경으로 따지면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리눅스 환경으로 따지면 유미라는 레드햇 기반의 계열 기반의 유미라는 것을 할 때, 자, dpkg 이 패키지를 설치할 때 유음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유음은 의존성이 되는 레파지토리를 모두 다 같이 설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유음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리눅스와 마찬가지로 윈도우즈도 인스톨 모듈을 할 때 이러한 기반에 되는 의존성, 즉 A와 B와 C가 있을 때 C를 설치하기 위해선 A 모듈이 필요하고 B 모듈이 필요한데 C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A, B까지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이런 의존성을 해결해주는 게 윈도우즈에서도 이렇게 해결이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인스톨 모듈을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얘를 눌러서 모두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이제 간단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밑에 이제 쭉 떨어질 텐데, 자, 신뢰할 수 없는 레포지토리인데 이것도 모듈을 설치하는 게 의존성을 체크를 하면서 이것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요구하는 거고요. 저희는 여기서 모두 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얘를 누르면,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인스톨하고 있는 과정들이 보이고, 이게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 베이스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인스톨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하고 싶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데이트를 모두 하고 싶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를 모두 하기 위한 게 몇 가지 여기 이제 파라미터 값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라는 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하시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다큐멘트 공식 닥스를 보시면 인스톨 다시 업데이트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는 명령어 구문이 어떠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명령어 인자를 사용해서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KB 넘버를 입력할 수 있는 KB 아티클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탭을 눌러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 값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컴퓨터 네임은 여러분들 리모트 환경이 구성되어 있을 때 컴퓨터 호스트 네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샌드 리포트, 뭐 어떤 리포트를 보낸다는 의미겠죠. 뭐 PSU 세팅, 저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환경을 다큐멘터리를 공부를 하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거를 학습을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한번 환경을 진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업데이트를 가져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칠 때 보시면 자 보시죠.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제가 실제로는 이걸 안 칠 거예요. 즉 GUI로 안 칠 건데 자 이거 보시면 윈도우즈 업데이트라고 했을 때 이게 업데이트 확인을 누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업데이트 확인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에 대한 구성을 스캔을 합니다. 어디서 스캔을 하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카탈로그라는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의 서비스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으로 카탈로그를 참고해가지고 내 환경, PC 환경에 맞춰서 어떤 거를 설치하고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을 스캔을 먼저 하고요. 그 환경에서 우리가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을 클릭을 하면은 그게 클릭을 하든 안 하든 여기서는 자동으로 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설치하겠다는 accept라는 즉 이제 승인하겠다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일 자체가 우리가 다운로딩을 해가지고 로컬 쪽으로 다운로딩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스톨까지 하고 리부팅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리부팅까지 해서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 과정을 여기서 한 번에 이뤄내는 겁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 한 다음에 accept를 하면은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를 다 승인해서 가져오겠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force 다운로드 즉 강제로 다운로드 해라 즉 승인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데이트를 강제로 다운로드를 하고 그리고 강제로 인스톨까지 실행을 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 줄 인스톨 다시 윈도우즈 업데이트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 다시 accept all 다시 force 다운로드 다시 force 인스톨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의 PC 환경에서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카탈로그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가져와서 여러분들 PC에 인스톨까지 되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사실상 조금 걸려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라는 전체 파일을 전체 스캔을 다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이 환경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영상을 이제 중간에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는데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게 잘 안 돼요 라는 케이스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 위에서 제가 했던 거 있죠. 이거 그대로 똑같이 안 해서 안 될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을 똑같이 구성을 해주고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뭔가 다운로드 되죠. 이게 지금 이거 자체가 제가 accept 하고 다운로드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리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이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제 인스톨드까지 떨어지면서 인스톨이 차근차근 될 겁니다. 그거를 이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잡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강사님과 선생님과 동일하게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랑 동일하게 안 한 케이스가 커요. 이 지금 신뢰할 수 있는 규칙으로 변경을 하고 모듈을 업데이트 인스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어를 실행해야 되는데 어떤 걸 빠뜨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업은 여러분들의 환경 PC가 인터넷에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방화벽이 있어요. 인터넷 아웃바운드에 대한 방화벽, 뭐 룰에 대한 룰셋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규칙에 의해서 이제 트래픽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정의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모니터링을 될 거고, 반대로 인바운드가 되는 것도 이제 모니터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MS 카탈로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MS 카탈로그로 여러분들의 PC, 기업용에 있는 PC에서 MS 카탈로그로 들어가기 위한 아웃바운드에 대한 정책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윈도우즈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대한 도메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모든 도메인에 대한 부분이 다 아스테로 방화벽이 오픈이 되어 있어야지 정책이 허용되고, 방화벽이 이제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PC에서 외부 MS 업데이트 서버로 아웃바운드 통신을 하면서 그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방화벽을 오픈을 해줘야지 이렇게 지금 정책이 잘 적용이 돼서 업데이트가 이렇게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네, 보통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일단은 다 잘 받아올 수 있고 업데이트 구성을 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이게 한 줄짜리 코드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배경 상황과 설명, 그리고 사실상 이걸 왜 쓰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원리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러 가지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설명이 좀 길었던 점은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윈도우즈 업데이트나 아니면은 코드 베이스의 자동화된 업무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 역시 자동화를 많이 좋아하고 제 다른 강의를 통해서 자동화를 많이 선보인 만큼 자동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편리하게 운영 환경을 조성해서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항상 좀 개선점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같이 함께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가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에 참 많은 힘을 더 실어가지고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